여기 한 선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선수를 보고 농구 역사상 최고의 재능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패배를 부르는 선수라고 비난하죠. 이 선수의 이름은 바로 루카 돈치치입니다. 오늘 이 믿기 힘든 역설, 그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이,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가 천재이면서 동시에 패배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정말 이상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요, 우리는 그냥 농구 기술 얘기만 하는 게 아닐 겁니다. 한 선수의 머릿속, 그 깊은 심리까지 같이 들여다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역설의 한쪽 면부터 한번 볼까요? 전 NBA 선수였던 제이 윌리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루카는 내가 본 선수 중에 역사상 가장 재능 있는 선수 중 한 명이다. 와, 이건 뭐 엄청난 극찬이죠? 사실 돈치치 경기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맞아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방금 그 극찬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돈치치를 향해 이런 말도 하거든요. 하지만 걘 패배하는 습관이 있어요. 나쁜 습관이 있다고요. 네? 뭐라고요? 바로 이 한마디 때문에 돈치치를 둘러싼 이 거대한 역설이 시작된 겁니다. 최고의 재능과 최악의 습관. 이게 어떻게 한 사람한테 같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비평가들이 말하는 그 나쁜 습관이라는 게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지금부터 그 목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판의 핵심을 보면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거의 모든 플레이마다 심판한테 계속 불만을 터뜨리는 거. 두 번째는 턴오버, 그러니까 실책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경기당 4.1개면 리그 최고 수준이에요. 안 좋은 쪽으로요. 그리고 세 번째, 몸 관리를 제대로 하냐, 컨디션이 정말 최상이냐, 이런 의문이 계속 따라다니죠. 마지막으로 심판한테 항의하느라 정신 팔려서 수비로 돌아오는 걸 잊어버리는 그런 플레이들이요. 이런 불만 표출이 그냥 쟤 좀 욱하네 이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숫자로 나타나거든요. 이번 시즌에만 테크니컬 파울을 무려 13개나 받았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NBA 전체에서 2번째로 많은 겁니다. 이건 그냥 감정 문제가 아니죠. 팀 승리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명백한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유명한 NBA 분석가인 잭 로우는 한 발 더 나갑니다. 돈치치의 항의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젠 완전히 통제불능이다. 참아 볼 수가 없을 지경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와, 전문가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건 이게 진짜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코트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판을 완전히 바꿔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렌즈를 좀 바꿔낄 시간이거든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연구가 오늘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선수의 경기력을 결정하는 심리적인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아주 깊게 파고든 논문이거든요. 우리는 바로 이 틀을 이용해서 돈치치의 행동을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이 연구에서는요, 선수의 경기력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5가지 심리적 열쇠가 있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선수의 멘탈을 떠받치는 기둥 같은 거죠.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감정입니다. 기쁨, 분노, 좌절 같은 것들이요. 이런 감정들이 우리 몸을 어떻게 움직이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당연히 좋은 감정은 경기력의 플러스가 되겠죠. 하지만 통제되지 않는 나쁜 감정은 그야말로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효능감.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난 할 수 있어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신감이죠, 자신감. 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당연히 경기도 잘 풀리고 중요한 순간에 떨지 않고 자기 실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목표 지향성입니다. 이건 선수가 성공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예요. 2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어제의 나보다 더 나아지는 것 자체에 집중하는 선수. 이걸 과제지향적이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무조건 남을 이기는 게 중요한 선수. 이걸 자아지향적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 대화. 이건 말 그대로 머릿속으로 자기 자신이랑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 집중하자 라든지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혼잣말을 하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불안감을 없애고 자신감을 높이는데 아주 강력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바로 내재적 동기. 이건 돈이나 명예, 이런 바깥에서 오는 보상 때문이 아니고요. 그냥 농구 자체가 너무 좋아서, 너무 재밌어서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순수한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수를 지치지 않게 만드는 진짜 엔진인 셈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연구 결과가 딱 정리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5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감정만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4가지는 높을수록 좋은데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컨트롤하지 못하면 경기력을 그냥 깎아먹는다는 이건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이 다 모였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들었던 그 비판들 있죠? 그거랑 방금 우리가 배운 이 심리학적인 틀을 한번 합쳐볼 시간이에요. 과연 돈치치의 그 패배하는 습관이 이 새로운 렌즈를 통해서는 어떻게 보일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가 바로 첫 번째 아하 포인트입니다. 전문가들이 차마 못 보겠다고 했던 그 끝없는 불평.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뭐겠습니까? 바로 감정 조절의 실패인 거죠. 아까 그 표에서 경기력에 직접적인 독이 된다고 했던 바로 그거요. 그럼 몸 관리에 대한 비판은 어떨까요? 이건 스포츠에 대한 순수한 열정, 그러니까 내재적 동기 문제랑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몸을 만들려면 진짜 지독하게 훈련해야 하잖아요?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부터 끌어오르는 뭔가가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리그에서 턴오버가 제일 많다는 건요. 실수를 자꾸 하다 보면 머릿속에서 난 역시 안 되나 봐. 이런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결국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즉 자기 효능감을 깎아먹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게 손끝의 실수로 나타나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아무리 코트 위에서 날아다니는 천재 선수라고 해도요. 진짜 싸움터는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코트 위의 모든 플레이는 사실 이 마음속 전투에서 이겼는지 졌는지에 대한 결과물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냥 타고난 재능이 압도적이기만 하면 그걸로 챔피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 최종 승리는 코트 위의 기술이 아니라 결국 자기 마음을 이겨내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걸까요? 어쩌면 루카 돈치치의 이 역설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